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HLB와 그리고 셀루메드 같이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HLB 많은 분들이 좀 아실 내용이긴 하지만 좀 이제 그 부분을 좀 뒤로 미뤄두고 셀루메드 좀 빠르게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HLB를 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몇 분 몇 초부터 HLB 시작이다 이걸 달아 놓도록 할 거니까 그거를 터치나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갈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루메드 HLB 이렇게 가는 것처럼 내가 특정 원하는 분석, 원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써 달아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이 순서대로 확인을 하고 영상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셀루메드 얘네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얘네가 지금 추세가 어때요? 우리가 뭐 흔히 N자형 파동이라고 하는 1파, 2파, 3파라고 하는 뭐 이제 이런 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다 정도인데 추세가 좋죠. 흐름 좋아요. 그리고 요렇게 보셔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 거래량 수급이 역대급이다. 예? 역대까지는 한 번도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47만 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이 떨어지고를 반복하고 지금 4천 원까지 갔어요. 3,600 원이죠. 그러면은 이 뭔가 싸늘함을 우리가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역대급으로 수급이 들어왔어. 그리고 9월 달이 되니까 갑자기 상한가 이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도대체 뭐야? 셀루메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고 있는 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바로 셀루덤 필이랑 셀루덤 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네가. 이게 재료다. 그죠? 이런 게 재료로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뭐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특정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좋은 재료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재료 언제든지 터트릴 수 있었어요. 맞죠? 언제든지 이 재료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즉, 재료. 언제든 꺼낼 수 있었는데 9월 되니까 갑자기 올려. 그러더니 떨어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재료가 나와. 또 다시 올리는 척하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 변태같이 움직였단 말이죠. 왜 그러냐? 사실은 그냥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포장지다. 포장은 이걸로 하고 진짜는 여기 있죠. 미상환 전환사채. 전환사채 애들이 평단가가 있으니까 지금 거기 이하로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사채를 전환, 주식으로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를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작전 흐름이란 소리죠. 작전 흐름. 9월 달이 되자마자 상한가를 치고 올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역대급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얘네가 올라간 이유가 저거라는 뜻이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흐름은 투자 경고 종목을 해제를 좀 시키긴 했지만 조금 미뤄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투자 경고 종목에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 경고 종목을 해제를 안 시키려나? 그죠?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요런 움직임 나온 다음에 다시 뺐어. 근데 다시 빼는 거 보니까 또 해제를 시키려나 보네. 근데 이때 당시에 좀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퀀타 매트리스 잠깐 볼 건데 이번에 4년 만에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왔잖아요. 그래서 대학 바이오 애들이 이 가장 큰 수혜주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퀀타 얘네처럼 주가를 막 끌어올려. 상한가 그냥 상한가 막 가거든요. 투자 경고 종목 무시해 거래 정지, 위험 종목 무시해 거래 정지 올려. 계속 올려.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 마크스라고 하는 대주주가 있었습니다. 얘네가 8월 5, 7, 8, 9를 매도를 털고 나갔어요.
공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관리 안 해주는 이런 흐름 나왔어요. 근데 대학 바이오의 애들 중에서 이런 흐름 나온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얘도 이때다 싶어서 음? 금리 인하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올리고 그런 작전 흐름 나오는구나. 위험 종목 무시하고 올리는구나 싶었는데 떨어뜨렸어.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이전 매물대를 소화시켜 주려는 그 움직임이었던 거죠, 이거. 그러니까 매물대를 매도세를 소화시켜 줬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소화를 시켜 주니까 더 더 큰 상승 그죠? 막상 여기서 4,400만 주고 여기가 3,100만 주예요. 근데 여기는 1,8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하면은 더 훨씬 적은 거래량인데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기반은 여기라는 거죠. 그걸 위한 움직임이었고 그다음에 해제를 시킨 다음에 다시 올라가. 근데 재지정됐죠. 그럼 우리는 이 재지정에 따른 여부도 함께 따지면서 지금 이 상승이 끝난 것일까? 얘네가 평단가가 2,783원이었으니까 주가 여기서 100% 모든 물량을 털고 지금 나간 흐름 아닐까? 그럼 다시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치면은 작전은 이대로 끝났다라고 치면은 나 지금 물려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전혀. 왜 그런지 근거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건데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공시를 봐야 됩니다. 얘는 지금 철저하게 이 공시에 따른 대응이 우선이에요, 우선.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그것보다는 요걸 먼저 봐야 돼요. 얘네가 올라간 이유 뭐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공시가 올라온 게 8월 21일이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해서 어디다 쓴대요? 빚을 갚는 데 쓴대요. 8월 20일 날 공시 올라오고 어때요? 하락만 하고 거래량 안 들어옵니다. 호재가 아니란 소리예요. 지나가는 것이고 지금 27회차 애들 방금 봤던 2700 얘네예요. 얘네가 10월 11일 권리 공매도로 인해서 이 거래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하니까 10월 9일은 빨간 날이었으니까 바로 10월 8일부터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상승 끝났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게 끝이 아니었죠. 28회차 애들. 얘네도 있어요, 얘네도. 그러면은 28회차 애들 평단가가 얼마였어요? 2,443원입니다. 그러면은 더 낮은 가격이 되니까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얘네도 매도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얘네는 전환 청구권 행사라고 하는 공시가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올라왔네.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올라왔네. 26회차 애들입니다. 원래는 이거였는데 4,112원이 됐대. 28회차 애들 아까 2,443원이었는데 3,490원이 됐대.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28회차 애들 평단가고요. 여기가 26회차 애들 평단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디 픽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가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최저 조정가액, 최고 조정가액 이런 게 뭐 써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너네들의 평단가도 값이 떨어집니다. 라는 계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많아요. 얘네들한테.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면 뭐예요? 평단가 함께 올라간다는 소리죠, 이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올라간 거고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상승이 얘네 미상환, 전환사채 애들 얘네가 세력이고 얘네가 매도를 털기 위한 작전 흐름인데 27회차 애들은 현재 매도를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요? 평단가가 더 올라가 버렸네. 그리고 아직 공시는 올라오지 않았어. 무슨 말입니까? 전환 청구권 행사 이 공시가 올라오고 또 아까 10월 11일 이때처럼 특정 날짜가 나와 얘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작전 흐름을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다시. 그리고 여기 이상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게 언제쯤일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걸 좀 봐야겠죠. 얘네 먼저 해결을 좀 하고 모두 해당이 되면 안 된대요.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1, 2, 3 모두 보는데
첫 번째 1번이 10월 11일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니까 오늘 10일이에요. 오지 않은 미래니까 지나가도록 하고 2번 9월 25일 종가에 100% 상승된 가격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종가 3,060원. 자, 3,060원에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것이고 6,120원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상으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별로 없죠. 그죠? 그러면 지금도 요거는 해당 안 되니까 지나가는 것이고 최근 종가 중에서 15일 중에서 가장 높은 종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지금 일단은 1번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 아래로만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10월 21일까지. 그럼 지금 이 주가 눌리는 흐름 우리가 그냥 요거를 대지정을 해제시키기 위함이다. 딱지 떼려고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지금 하락이 막 큰일 났다? 전혀 아니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윗골이 달리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어요. 시간 외에 떨어져. 사실 걱정한 부분도 아니고 특히 딱히 뭐 이제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세력의 평단가에 와 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매수에 들어갈까요? 아니죠. 21일까지는 지켜봐도 돼요. 사실은 19일, 20일, 그죠?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지켜봐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언가 선언 움직임 나온다. 그때는 기회죠, 기회. 기회가 오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영상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영상 앞으로 많이 봐주시길 바래요. 지속적으로 봐주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의 이제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들 아실 거니까 먼저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HLB가 이제 시간 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 이제 항한가 좀 가까이 하락 좀 강하게 나오고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유는 뭐 이제 보시면은 HLB 아까 검색을 해놨는데 나왔습니다. 지금 저번에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NDA와 그리고 이제 BLA 얘네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게 바로 10월 20일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30일 이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월 20일 날 딱 나오는 게 아니라 10월 20일 전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었고 그게 오늘이었네요. 뭐 이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나왔는데 지금 클래스 2로 해당이 됐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써 있는데 클래스 2로 분류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클래스 2로 되면은 3월 20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왜 악재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큰 악재냐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궁금하실 건데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인 거는 그래서 끝났냐예요. 끝났냐. 이게 HLB가 이렇게 올랐었던 이유도 똑같고 다시 올라오고 있었던 이유도 똑같고 그죠? 이 주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도 똑같아요. 그냥 FDA 승인입니다.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리보세라닙 칼레니주맙. 근데 일단은 이 악재가 왜 악재냐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클래스 1으로서 해당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는 날짜가 11월 20일이고 클래스 2로 해당되면은 내년 25년 3월 20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왜 늦어지냐가 먼저 우리는 질문이어야 돼요. 왜 늦어질까요? 훨씬 더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왜 까다롭게 심사를 할까? 이것도 이제 우리의 연속적인 질문이 될 건데 얘네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죠. 근데 지금 이 클래스 2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서 제약에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죠? 항서 제약에 대한 얘기인 거고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한번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항서 제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 까다로운 심사를 한다는 뜻은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무언가 밟히는 게 있으니까 무언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까다로운 심사를 한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2가 됐다는 뜻이고 우리는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함, 이 불안함이 다시 한 번 더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게도. 맞죠? 그러면서 또 따져봐야 될 게 여러분들 걱정하셨던 옵디보 여보입니다. 얘네가 지금 타 암종에 기존에 쓰이던 약제라서 관문을 이런 심사 관문을 굉장히 빠르게 통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FDA에서 얘네 데드라인을 정한 게 바로 내년 4월 21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데드라인일 뿐이지 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2월인지 3월인지 아직 나 모르지만 그죠? 이렇게 진행될 확률도 매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 HLB 항서 제약이 리보세라니 칼로니주마보다 얘네가 빠르게 승인 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소리고 그렇게 된다라면 하면은 시장을 뺏긴다는 소리예요, 시장을. 맞죠? 얘네가 먼저 시장을 잡아놓을 건데 뺏긴다는 소리입니다. 위협적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런 게 다 지금 좀 겹치면서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 불안함, 공포 심리 이런 하락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간 외에서 하락이 막 나오는 거다. 그죠? 나오는 거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정해일 게 있어요. 일단은 클래스 2 정해졌다. 오케이, 알겠어. HLB 문제 없어. 아스코 그때 나왔던 이 값 MOS 23.8개월 함께 제출했습니다. 애초에 얘는 문제 없었어. 항서 제약만 잘하면 돼요. GMP, CMC 이것만 얘네가 잘하면 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막 따지고 봤을 때 과연 이때 이거 말고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항서 제약 얘네가 이거 보완을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기반을 밑으로 좀 깔고 지나가는 게 FDA 승인이 안 된다가 아니죠, 사실은. 클래스 2로 갔다라 뿐이지 FDA 승인은 난다라는 거예요, 난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항소제약 얘네에게 갖다 버리고 이제 우리 HLB만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가 지금 리보세라닙 항암제의 역사에 간암은 처음으로 FDA 승인을 요청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옵디보 얘네 위협이 아니란 걸 나중에 우리가 얘네보다 뒤늦게 승인이 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FDA 승인이 처음이죠. 처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항암제의 독성 때문에 그래요. 간이 손상된 간암 환자들은 항암제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 매출 얘네가 3위거든요. 이 가남이. 3위인 가남의 도전은 대부분 마지막 적응증으로 도전합니다. 임상 도전을 해요. 특히 면역 항암제 얘네 반감기. 반감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투여 약물의 50% 되는 기간을 말을 해요. 반감기가 20여일입니다. 그래서 부작용 관리가 어렵다. 예. 그런데 그런데 리보세라닙과 캄렌리주맙은 약효를 떠나서 반감기가 어때요? 11시간이에요, 11시간. 이게 왜 엄청난 장점이냐면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일단은 약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작용이 적은 것은 반감기가 길면 좋고 부작용이 큰 것은 반감기가 어때요? 당연히 짧아야 좋겠죠. 11시간, 11시간. 그리고 이 리보세라닙은 표적 항암제로서 11시간을 이제 앞으로 엄청난 적응증과 타 약물
경용 확장성이 가능하고, 그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도 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암 이제 아쉬운, 그죠? 3, 4기 이 환자분들한테도 투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 또 시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타 약물과 병용 확장성까지 가능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뒤늦게 승인이 된다고 쳐볼게요. 옵디보 여보이 문제가 될까? 예를 들어서 10조짜리 시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거를 5대 5로 나눠서 먹든가, 맞죠? 우리가 6대 4로 가지고 오든가, 7대 3을 가지고 오든가, 이런 식으로 흐르지. 이 승인이 좀 조금 늦어진다고, 응? 얘네 때문에 승인이 조금 늦어진다고, 이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3으로 밀리고, 그죠? 이게 아니란 소리죠, 이미. 네, 저는 좀 강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떨어지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뻔히 여러분 예상하고, 그리고 이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너 틀렸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안티분들 오셔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악플 달고, 저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저는 악플 달리는 거 아무 신경도 안 쓸 건데, 요거 좀 봐주세요. 여기서 여기서 5월 20일 날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기존에 올라오던 거래량보다 여기가 더 훨씬 더 많은 거래량 터진 거, 그죠? 보이시죠? 그런데 5월 20일 여기서부터 누가 매수를 강하게 했냐? 누가? 얘네거든요, 얘네. 얘네가 지금 다 받아 먹었어. 이 엄청나게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걸, 그죠? 다 받아 먹고 오히려 주가를 올리기까지 했어. 올리기까지. 6월 25일 올리기까지 했어. 그죠? 얘네가 계속 보이는 것처럼 단위가 다른 매수세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7월 3일부터 또 끌어올린 애들 누구예요? 여기 나오죠? 그죠? 똑같아요. 단위가 다른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요, 다시. 그렇다는 말은 얘네가 지금 요렇게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돈을 투입시키면서 많은 이 매도 물량들을 받아줬고, 굉장히 단기간에 시가총액 11조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10조짜리 10조짜리를 끌어올린 거예요. 단기간에. 얼마나 큰 돈을 썼겠습니까? 맞죠? 그럼 잘 볼게요. 여기서 지금 하한가를 가. 요 정도까지 가요. 10% 20% 떨어져. 이 정도까지 가요. 우리만 이제 뭐 우리의 평단가에 따라서 달리겠지만, 우리가 물렸다. 얘네도 물렸다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잖아, 여러분. 개인 맞죠? 개인에도 세력이 있어요. 일개 개인이 요런 그림 그릴 수 있습니까, 이거?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 말도 안 돼. 워렌 버핏 와야지 될 것 같은데, 그죠? 절대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받아 먹어서 끌어올려서 이 그림 그린 세력들이 최근에까지, 오늘 보이시죠? 이 아래 꼬리. 최근엔 뭐 했어요? 최근에도 오히려 담았어요, 여러분들. 담았어요. 매수와 매도보다 매수를 더 많이 했다고요. 최근에 3일 동안도. 보이시죠? 얘네도 세력도 물렸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이 세력들이 엄청나게 돈을 쓰기 시작한 이 구간, 여기가 진짜 강하거든요. 여기까지 간다 쳐봐요. 충분히 열어둘 필요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의 세력들의 매도를 위해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은 거기서 정리를 하시는 흐름으로 가도 돼요. 불안하신 분들.
저는 근데 웬만하면은 정리를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돈이 더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게 낫죠. 왜? 평단가에서 다르겠지만 평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얘네가 다시 눌릴 확률이 높죠. 그리고 내년 3월 20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때 이후에 주가 흐름은 있겠지만 그때 다시 타점이란 것은 결국은 또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타점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런 기술적 반등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여기 이런 구간에서 100%가 다 아니죠. 많은 물량 5에서 일단 60% 혹은 그 이상 정리를 하고 물량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서 좀 수익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목 좀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게 있죠. 또 일정도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타점을 잡는 이런 흐름으로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HLB든 뭐든 다른 영상들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다가 악플 대신에 감사합니다. 내용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댓글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맨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이게 영상이라도 일시정지한 다음에 읽어보시라고 이런 내용들을 맨날 이렇게 켜드리고 있는데 여기 방에 내가 입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여기 보이시죠? 똑같이 볼게요. 여기서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요 링크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면은 입장 요청이라고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제가 확인을 하고 채널 추가가 이제 수락이니까 수락을 눌러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방에서 제가 무슨 종목에 타점을 드리고 뭐 이제 리딩을 하고 뭐 이런 거는 하진 않아요. 그냥 좀 중요한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내용들, 좀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 정리해서 뉴스 기사 이런 거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는 거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HLB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현재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 신경 쓰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